범수가 세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영은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시작합니다. 과연 한이는 그대로 범수의 품에서 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권 소송과 함께 범수가 갑자기 세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한이 엄마야. 한이 키울 권리는 나한테 있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뭘 알겠어. 한이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내가 뺏은 거니? 한이를 외면한 건 당신이야. 미국에서 매일 모임이며 파티에 참석하느라 애 한번 쳐다보기나 했어. 내가 부탁했어 당신한테. 그랬던 건 잠깐이었어. 누구나 그렇게 바쁜 시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잠깐 소홀할 수 있지. 그래, 나도 아이 키우는 거 처음이었고 이제 막 엄마가 돼서 혼란스러웠다고. 당신한테 한이 맡긴 건 나보단 당신이 한이한테 올인할 수 있겠다 싶어서였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애한테 한이를 맡긴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한이 더 잘 키울 수 있어. 좋은 옷, 좋은 음식 더 잘 먹일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다고. 당신이 계속 협조 안 하면 나 소송 걸 수밖에 없어. 범수가 세리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영은은 한이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듯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은은 무엇보다 한이의 친엄마이기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라 범수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이제 막 세리와 연애를 시작해 가장 행복해야 할 시점에 범수는 한편으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님 한이가 어제 저보고 엄마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세리야.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가 널 보고 엄마라고 하다니. 저는 들었다니까요. 우리 한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한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옹알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세리를 범수는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양육권 소송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하는 범수. 한이가 그렇게 예쁘니 세리야? 그럼요. 한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인걸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한이의 옷을 산 세리는 한이에게 옷을 입혀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한이 나중에 모델 시켜도 되겠어요. 넌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세리야. 이렇게 한이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 공부한 것도 아까운데 전공을 살려도 좋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경영 공부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솔직히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교수님, 제가 한심해 보이죠? 이 나이 되도록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엄마가 하란 대로만 살아왔으니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피아노 좋아한다며? 그건 취미 수준이지. 제가 전공자들과 어떻게 겨루겠어요. 이제 와서 다시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배워봐 세리야. 내가 좋아하는 거 뭐든지. 인생에서 늦은 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세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범수는 앞길이 창창한 세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자신과 한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세리 역시 다칠 거야. 그럴 순 없어. 이제 한이의 엄마처럼 행동하는 세리를 보며 범수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자신만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부모의 보살핌 속에 결의와 결혼해서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난 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론 세리를 정말 위한 것이 무엇인지 범수는 계속 고민합니다. 양육권 법적 공방이 벌어지던 날 화려한 액세서리와 높은 구두, 수행원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영은은 풍족한 경제력을 내세워 아이가 잘 커갈 수 있는 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아이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내세워 양육권을 주장하는데요. 범수는 과거 영은이 아이의 양육을 소홀히 했으며 이미 자신이 키우기로 합의된 바가 있었다고 밝히죠. 영은은 그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 아이를 함께 키웠던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꼭 소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항의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당신이 한이를 안 보여주니까 그렇지. 한이 엄마는 나야. 당신이 만나는 그 애가 아니라. 왜 엄마인 나는 내 애를 볼 수 없고 한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 여자애가 한이를 키우는 건데? 키우다니 잠깐 돌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감당 못하는 한이 내가 키우겠다고. 아이가 장난감이니?
내 맘대로 키우고 싶으면 데려다 키우게. 내가 괜히 그래. 난 널 알아? 분명 얼마 못 가서 두 손 들 거라고. 어른들 욕심으로 괜히 하니만 고생시키는 거야. 그런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날 이렇게 몰아세워. 내가 한이를 잘 키울지 어떨지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영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습니다. 순간 범수는 영은이 한이를 향한 마음만은 진심임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영은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양육권 소송 판결의 날, 법정은 영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범수가 매일 일을 해야 하는 반면 영은은 온종일 아이를 돌볼 수 있기에 양육의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했던 것이었죠. 내가 한이를 뺏어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도 언제든 아이 볼 수 있어. 나 한이한테 정말 잘할 거야. 그동안 한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한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당신이 며칠간 데려가도 좋고. 나 한이한테서 당신 떼어놓을 생각 없어. 늘 화려한 삶을 꿈꾸며 자신밖에 몰랐던 영은이 맞나 싶게 달라진 태도로 범수를 대하는데요. 순간 범수는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날마다 한이 없는 빈자리를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엄마니깐 내가 키우는 것보단 나을 거야. 라며 애써 생각을 추스르는 범수. 세리 역시 한이가 보고 싶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 범수를 생각하며 위로해줍니다. 2주에 한 번씩은 보기로 했어. 괜찮을 거야. 나도 어차피 호텔 사회이사 일까지 맡아서 많이 바빠질 텐데 한이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잘된 건지도 몰라. 우리 한이만 생각하자. 네 교수님. 한이 오는 날 저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지난번에 한이 주려고 그림책 하나 사놨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책이야. 어머 교수님 모르세요? 한이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 곰이 나오는 그림책 사왔거든요. 한이처럼 엄청 귀여워요. 그저 한이 생각에 순수하게 들떠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며 범수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한이를 볼 수 있는 날이 되고 영은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범수에게 들르는데요. 하지만 범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 뒤였고 마침 세리가 범수를 보러 와 있었습니다. 범수 없이 맞닥뜨린 두 사람. 그때 한이가 영은의 품에서 울기 시작하고 아직 육아에 익숙치 않은 영은은 당황합니다. 얘가 왜 이러지? 아까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줬는데. 한이는 연구실이 떠나갈 정도로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한이를 받아 안은 세리는 능숙하게 한이를 다독이고 장난감으로 시선을 끌며 달래자 한이는 세리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는데요. 이를 보고 심통이 난 영은은 다시 한이를 빼서 안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 내가 데려가려는 거예요. 곧 교수님 오실 거예요. 근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한이 만나는 날이라고 교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다고요. 그래서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요. 범수 씨랑 내 문제고 내가 데려가든 어쩌든 우리 둘 사이 일이에요. 뭘 안다고 나서요? 말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언성이 높아지고 그때 들어온 범수가 이를 목격하고 깜짝 놀랍니다. 당장 영은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범수. 당신 뭐 하는 거야? 난 당신 만나러 왔는데 왜 제가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세리한테 뭐라고 한 건데? 왜 당신은 나한테만 그래? 날 붙들고 시비 건 건 저 여자라고. 내가 한이 엄마야. 잔뜩 화가 난 영은은 그 길로 한이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범수는 세리한테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고 세리는 기분이 나빴지만 범수 앞에서는 별 내색 않고 괜찮다고 말하죠. 그날 밤 세리의 카페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간 범수는 진상 손님들이 세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수가 다가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넌 뭐야? 이 아가씨랑 얘기 중인데. 아니 아가씨 주문을 받았으면 똑바로 해요 일을. 내가 언제 이렇게 주문했어. 세리는 범수를 물러나게 한 채 연신 죄송합니다 말하며 다시 음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진땀을 흘리며 일하는 세리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범수. 며칠 후 범수는 큰 결심을 합니다. 세리야, 너 유학 가보는 건 어때?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피아노를 배워도 좋고
하던 공부 계속해도 좋고 뭐든 가능하잖아. 교수님, 전 교수님이랑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왜 절 보내려고 하세요? 교수님은 저 싫으세요? 아니, 나도 내가 여기 있는 거 좋지. 그런데 인생은 길어, 세리야.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너도 냉정하게 생각해봐. 나랑 있는 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유학 가도 계속 연락할 수 있잖아. 교수님, 저는 교수님 없인 안 돼요. 꼭 헤어지자는 말처럼 들려서 싫어요. 지금 답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세리야. 널 진심으로 아껴서 하는 말이니까. 범수의 진심을 알기에 세리는 더 슬퍼지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지내는 것 또한 앞날이 막연하기만 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겨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왔는데 다시 떨어져 지낸다는 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범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진 세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